반갑습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최재경 국제공인재무설계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법령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 부분 중에서 특히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은 보통 그랬죠. 뭐라도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될 텐데 얘기를 했고, 자녀들은 이왕이면 좀 일찍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화되고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조금 마음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손 내밀지 않아도 다행이다, 이렇게 바뀌셨고요. 자녀들도 늙으신 부모님 봉양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자녀에게 세대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왕이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상속세, 증여세 들어가기 전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상속은 뭔가요? 사후에 물려주는 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고, 그와 관련 물려주시는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 그리고 받는 사람을 상속인, 수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증여는 뭔가요? 돌아가신 후가 아니고 살아 계실 때 생전에 나누어주는 분이라고 나누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시는 분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다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받게 되는 거겠죠. 자, 상속세는 되게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상속세를 일정 자산이 될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상속세를 걱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즉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경우나 혹은 따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얼마만한 상속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원스톱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24를 클릭하시고 민원24에 들어가시면 그 상속재산을 전부 한 번에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등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상속인이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뭘까?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인이 사망일 당시에 남기고 가신 건데, 보유했던 자산에서 우리가 부채를 빼고 남는 거를 우리는 본래의 상속재산, 즉 순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가령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사망 전에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서 뭔가 미리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할 일은 뭘까요? 그러한 재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겠죠. 바로 찾아내는 재산 중에 하나,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거는 원래 본래의 상속재산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보험금,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퇴직하게 됐을 때 퇴직금,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맡겨두었던 신탁 재산 등이 바로 간주상속 재산으로 될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앞두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한 거라든가, 아니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채무를 상환한 게 있으실 경우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자, 1년 이내에는 2억 원, 그 다음에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인이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입증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망하기 6개월 전에 5억 원을 인출했는데 그거를 어딘가에 숨겨뒀다. 그러면 그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고, 만약 그 사용금의 한 80% 이상 입증을 하시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그거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현금과 유가증권을 따로 분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번째는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서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는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들에게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상속재산으로 다시 합산이 되고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줬던 증여는 5년 이내 것까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 증여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매년 가치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죠. 비록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로 인해서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는 사전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만약 우리가 사전 증여를 10년 훨씬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전증여로서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율이 10%에서부터 50%까지 굉장히 누진세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세대를 건너뛴, 즉 조부모님이 손자녀들한테 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할증과세 30%가 적용된다는 것도 있다는 거 정보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여기서는 법률론의 배우자가 되겠죠. 법률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한도로 상속공제를 해주는데 무조건 최대 3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실제로 받는 상속받는 가액이 한도 3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합한 것이 만약 5억 원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을 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된다. 즉 직계 종비속이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그 다음에 기초공제 2억 원을 해서 최대 7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해드리는데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다 공제를 해드리고요. 2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해드리고, 만약 1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드린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를 임박했을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시는 거를 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걸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과 관련한 비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 장례 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관련 증빙 서류를 챙기시면 1000만 원까지 비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을 상속을 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월세나 전세가 있다면 월세보다는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하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하면 상속세 할증 30%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가업상속 공제가 아주 크니까 그러한 것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종신보험 같은 걸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심으로 인해서 세금의 3% 공제도 중요하고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신고했을 때는 무거운 가산세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제 상속 재산으로 해서 다 상속세를 냈었는데 다시 한번 상속이 일어났다. 즉, 제 상속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거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은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두 가지가 같은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한번 여기서 볼까 합니다. 자,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해서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고요. 증여인 경우에는 그거를 받는 각 개인별로 즉 취득하는 수증자 입장에서 상속세 과세 기준이 책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원을 갖고 상속을 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에 세금을 보면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세를 각각 5억씩 3명에게 나누어 주지만 총 상속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15억 원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30억 원을 갖고 증여를 3사람에게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받는 사람이 10억씩 받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가 각각 2억씩 나오기 때문에 총 6억 원이 증여세가 나오게 되겠죠. 즉 이렇게 무작정 사전 증여로 인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보다는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즉 10억 원 미만 정도라면은 상속으로 해도 크게 세금의 부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비속인 성년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직계존속한 데 줄 때는 5천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이라는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공제 금액은 매 10년 단위로 다시 공제 한도가 살아난다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공제 한도를 매 10년마다 되풀이해서 줌으로 인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증여할 때는
단순하게 그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이게 소득원으로서 계속 소득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던가 이자소득이 나올 수 있는 채권 등 이러한 거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가 대비 이 평가 자산이 낮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러한 앞으로 향후 자산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여 시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매년 변경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기준시가가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고시 시점보다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기준시가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증여 시점 이후에 떨어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 시점을 잡는 것도 절세하는 한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것도 할증은 있지만 일정 부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뒤에서 사례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절세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심으로 인해서 세금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말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시면 세금의 3%를 공제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는 어떠한 식으로 했을 때 절세가 되나? 자, 보통 할아버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중간세대의 세부담액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직계존속이 직계 손자녀까지 주게 되면 30% 할증해서 세부담이 1,3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절세가 되는 거냐? 중간 세대가 다시 자녀에게 주면 또 다른 세부담액 1,000만 원으로 해서 총 2,000만 원을 세부담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세대 생략을 할증해서 했을 때는 1,300만 원으로 인해서 700만 원 절세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중간 세대가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자가 됐을 때, 상속 결격자가 됐을 때는 그 직계비속 손자녀한테 주는 경우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세대 생략을 해서 증여를 하냐? 이미 중간 세대인 자녀에게 충분하게 증여를 한 경우나 아니면 절세를 하는 포인트, 아까와 같이 700만 원 절세를 하실 수도 있음과 동시에 증여가 상속인한테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 한 경우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세대 생략을 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5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세대 생략 증여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만약 부모님이 아들한테만 증여를 하는 경우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 증여공제 포인트를 활용하더라도 증여세액 2,0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아들, 며느리, 손녀에게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하면서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증여세액 1,2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증여의 경우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회를 걸쳐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산의 세대 이전을 통해서 절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자손들에게 세대 이전을 할 것인지 이 배분에 신경을 쓰시고 이 노후에 필요한 만큼을 먼저 잘 챙겨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최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